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의 및 법적 성질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통상 보면은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매도인의 매매 과정에서 국한되는 담보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임대차 등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가 있는 집을 하자가 없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입니다.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계약 목적, 본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는 못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수리비용 등이 되겠죠. 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죠. 임대인한테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 스스로 하자 목적물을 수리를 하는 경우 필요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634조로 보면은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 요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가 있음을 알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634조의 임차인의 통지 의무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현실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통상 보면은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이라고들 많이 하죠. 이러이러한 상태는 있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에서 어느 정도 제하고 매매금을 정한다, 이랬을 때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당한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은 인정이 된답니다. 매도인, 매수인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약상에 아주 귀중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목적물 외관상 사소한 하자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자담보 책임 규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지만, 내부 누수 같은, 곰팡이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약상의 현실 상태의 계약임은 말 그대로 현 눈으로 보는 그 상태, 사소한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과 의, 유형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바로 이어서 판례라든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하고 질의응답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법률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법률팀의 변호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널리 알리게 해주셔서 참고가 되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정리 후 약 4개월 만에 발생한 천정 누수 문제 책임은 누가 있냐 이거죠. 자, 법원 판단이랍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묻는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천정누수 하자는 계약 체결 4개월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약 당시 존재하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계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계약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시, 명도시를 법원에서는 계약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요, 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천정이 옥상이라면, 옥상은 뭡니까? 공용 부분이죠. 해당되므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공용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고, 구분 건물의 내부 문제라면 위층, 하자 보수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보면은 위층, 아래층 있죠. 우리 집에서 누수로 하자가 발생돼서 화장실이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아래층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우리가 부담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위에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에 집에서 수리를 해주는 게 그 관리하고 특례죠. 자, 다음. 베란다 샤시에 금이 있으면 장마철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원 판단이죠. 매수인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리창을 잘 확인해 보았으면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매수인이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인의 과실 유무죠. 계약 체결 당시 임장 활동할 때, 현장 방문해서 집을 볼 때 잘 판단해 보셨으면은 하자를 볼 수 있는 것을 매수인이 과실로 인하여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의 과실에 의한 거라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가능한지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임장활동 집을 보러 가서 장롱 뒤에를 보지 못하죠. 어떻게 봅니까? 그 참내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라면은 보아서 주위에서 보지 못했다는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고 치지만 장롱 뒤에를 열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문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들어 수리를 요구한 뒤에도 수리가 안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사소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임대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 해제 사유는 안 될 것입니다. 통상 제가 이 매도인의 그 담보 책임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계약 해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사용 목적을 임대차 같은 경우 할 수 없을 경우 이때 계약 해제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 해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주택을 매매 중개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다. 미처 발견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자,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 누구인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따 보십시오. 첫 번째 답.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 누차 말씀드렸죠. 모르는 과실이 없는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할 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예요. 달성할 수 있으면은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에 나오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법 제580조 제585조 제1항. 두 번째,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할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발견할 때부터 6개월 내에요. 또 이게 언제입니까? 조건이 계약 성립돼 있었던 그 하자여야 됩니다. 잔금 치고 나서 발생한 하자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때도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무과실. 세 번째,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매수인은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개업공인 중에서도 중개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도 그 나름대로 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장롱에 놓였던 벽이라 아마 전 소유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것 같다. 이런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좀 전에도 이게 나왔죠? 장롱. 장롱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목적물의 하자죠.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선이 매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누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저 575조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그 사안에서 매매 목적물의 누수의 하자가 있고 매매 당시 누수 부분을 장롱이 가리고 있어 매수인이 이를 알 수 없었으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롱 때문에 알 수 없었고 그렇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그 보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방수작업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베란다 샤시에 금이 있으며 장마철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죠. 베란다 샤시, 참 요즘처럼 장마철이죠. 이런 때 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 법원 판단입니다. 매수인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리창을 잘 확인해 보았으면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매수인이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수한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이요. 과실에 대한 그 매수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어느 집을 보러 갈 때, 임장할 때 정확히 그 판단하고 봅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어렵습니다.
자, 다음이요. 매매계약 당시 하자가 없었고 특약사항의 현실 상태로의 계약이라고 작성하였다면 등기 전후 아랫집 내부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데 그 책임은 누구인지요? 아까도 현실 상태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보자고요. 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는 동서 양속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상태로의 계약이라고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는 목적물 애관상 사소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특약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자담보 책임 배제 규정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그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기 전후 아랫집 천장 쪽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도 나왔죠? 알았거나 과실, 무과실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인 무과실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알아본 대로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어떤 그 민법의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실사에서도 있고 한데 이 서로의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들 여기도 보시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변호사분들이 그 질의응답에 보면은요 대다수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액이면은 서로 잘 합의하고 협의해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별도로 좀 댓글이라든가 연락을 주십시오. 특히 부동산에서 이거 많이 사용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나 그래서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상담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행신동에 꼭 필요한 콘텐츠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꼭 좀 해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